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금요일인데 예, 좀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은. 모든 직장인에게 금요일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교수님, 최근에 그 산불 예,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좀 산불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예, 최근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본 거 있는데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 여기 그 이정훈 TV라고 해서 이제 예, 예, 기자분이신데 예, 예, 인가 부근산에 스프링클러를 숲을 예, 적셔 반복되는 산불을 막자 해가지고 좀 예, 독특한 예, 제안을 하셨어요. 예, 제가 예, 사실은 이제 환경을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 이게 과연 가능한지 좀 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예, 들어서 부득이 예, 또 교수님의 소중한 시간을 뺏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산에 우리가 스프링클러로 가지고 물을 뿌리자. 그 제안을 지금부터 10년 전에 사실은 오, 제가 그 수질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산불은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일어나고 하면은 과거보다도 더 산지 가까이에 집들이 들어서고 말입니다. 또 펜션이 만들어지고 또 도로가 뚫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전선들이 그 산으로 지나가거든요. 네, 네,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 산에 산불 일어나는 걸 보면은 많은 경우가 바람이 불면은 그 나무가 넘어지고 그 넘어지는 나무 때문에 이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산불도 많고 해가지고 앞으로 그 뭐 산불을 끄기 위한 임도라든지 또 그런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대책을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산이라는 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실제로 이게 그 물도 말입니다. 이게 그 산에 나무가 울창해야지 이 맑은 물이 비가 내리면 흘러내려오고 또 거기에다가 야생 동식물들, 이 생물들의 하나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고 또 공기도 정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잘 해야 되고 제가 그동안에 많은 주장을 해온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산림청이 환경부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 그 기상청 같은 거는 지금 환경부 산하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미국처럼 해양 쪽에, 해양수산부 쪽에 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은 기상의 주가 뭔가 하면은 바다예요.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산림청 같은 거는 돌아가지고 우리가 환경 관리에 아주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의 한 65%가 산이에요. 그래서 산 관리가 환경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는 하나의 산이 경제성, 거기서 나오는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버섯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농식품부에 가 있죠, 지금 현재. 네, 네. 근데 농축산식품부 거기에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보전 기능, 환경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내준 그 동영상 그걸 보고 제가 준비한 거를 내 가지고 공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바로, 경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내준 거 이거잖아. 이걸 보고 이제 제가 과거에 말입니다. 제가 이게 딱 보니까 2007년도 6월 14일 날 경기도 경제인연합회에 가서 수도권 규제 환경 기술로 풀 수 있다 하면서 했던 1시간짜리 강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팔당 상수원의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이런 걸로 가지고 여러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우리가 풀어주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이게 이제 계속 규제를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재산권, 자유 이런 거를 다 지금 규제하고 박탈하는 지금 상황인데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이용하고 이분들의 어떤 그 경제 활동 또 자기들의 토지 이용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 썼던 슬라이드예요. 근데 마침 또 희한하게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어제죠. 어제 목요일 그 여기에 이제 그 오후 3시에 국회에서 한강 사랑 포럼 2차 회의하면서 저를 그렇게는 저기에 토론자로 불렀어요. 그래 가서 그때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취수원 이전에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제가 여기에 이런 이분들의 그 초청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다 이 경기도 광주시장님이시고 또 관련되는 아직 참석은 안 했지만 국회의원들 뭐 하고 가서 얘기했던 내용들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수질 문제가 말입니다. 이 팔당 상수원 같은 데는 규제 중심의 수질 관리 정책을 우리나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유주의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규제만 하고 규제를 하니까 난개발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소규모 오염원들이 입지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그러다 다시 저소득 고오염 사회가 돼요. 그 고오염 그게 고소득 저오염 사회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저소득 고오염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수질이 나빠지고 그게 또 규제를 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곳인데 여기에 대한 반전으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이 과거부터 했던 것이 이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 이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환경 공부하는 사람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도시에 이게 물순환이 산업사회의 물순환이 뭐냐면은 물을 끌어와 가지고 처리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집에서 뭐 공장에서 각종 사용을 하고 또 버리면은 여기에 이제 하수 처리해 가지고 나오면은 이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버리는데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 이것을 대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고 위에 토지 사용 뭐 이런 것도 자유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물순환의 대변화 그래서 우리가 에코타운을 만들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때 제가 한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부분 이 부분도 바꿔야 되고 이 부분도 바꿔야 되고 이 부분도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2007년도에 이런 발표도 하고 했는데도 이 하수 처리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재활용하고 인공 함량 기술 이게 외국에는 있어요. SAT라 해가지고 소일 아퀴퍼 트리트먼트 이게 뭔가 하면은 하수 처리수를 산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팔당호에 직접 방류하는 10여 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산림 조경수나 인공 함량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산림의 조경수로 쓰든지 여기다가 땅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호수의 수질 개선도 하고 산림 녹화도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하천에 가면은 하천이 다 말라 있어요. 산에 가면은 산지 근처나의 큰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산에 가면은 물이 별로 없어요. 특히 여름에 이럴 때 가면은 왜냐하면은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그래요. 오히려 이게 역으로 말입니다. 나무가 많이 자라면은 이 나무가 어마어마한 물을 뽑아가요. 그 나무 우리나라에 이 근천화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천이 마르는 이유가 농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 경지 정리를 할 때 옛날 이전 하천대로 이렇게 경지 정리를 하천을 내놨으면 되는데 경지 정리를 할 때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천을 내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건 다음에 제가 또 기회 되면은 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가뭄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농지에 하천이 바둑판처럼 만들어 가지고 농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가뭄이 들면은 옛날 하천이 있었던 곳에 이렇게 이 물이 풀이 자라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하천이라는 것이 지하수하고 다 연결돼가 그런데 하여튼 그 농지 같은 데는 경지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건천화가 되고 산에는 말이야 나무가 너무 자라가지고 건천화가 되는데 계속 이런 거를 산에다가 뿌려야 된다. 근데 이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의 그 화재 방지로 산불 방지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쓸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첫 번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제가 이게 직접 제가 독일에 가서 찍은 거예요. 독일에 우리 그때 같은 팀들이 안내해가지고 독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라인강의 물을 강변 여가수로 뽑아가지고 강가의 우물을 파가 뽑아가지고 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맑은 물을 지하수를 만들어 먹고 이게 바로 인공 함량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다가 이래 물을 이 독일이거든요. 물을 이래 뿌린 이유는 뭔가 하면은 물 속에 이 여러 가지 철분 같은 게 들어 있으면은 여기 뿌리면서 산소를 함유하는 거죠. 그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쪽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끄고 이렇게 스위치를 끈 거죠. 또다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이쪽에 또 물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 반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을 집어넣고 하는 거죠. 이것 말고도 말이에요. 미국의 LA 같은 데는 이게 이제 그 LA 같은 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라가 사실 별로 하천도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물을 멀리서 거의 한 400km 떨어진 데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먹고는 마느냐? 그 물을 땅 속에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 62년도부터 70만 톤의 물을 리오 혼도 하수 침투 시설을 만들어가 하수를 처리해가 땅 속에 집어넣고 이 물을 뽑아가지고 다시 물을 우리가 그 재활용수로 쓰는 거지. 이런 방법도 하고 투손 아리조나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용한 물을 땅 속에 집어넣고 이걸 다시 뽑아가지고 쓰고 하는 이런 인공 함량법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인공 함량을 하면은 물을 다시 쓰는 것도 좋지만은 하수를 강으로 안 보내니까 강의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그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두 번째가 방금 내가 이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거 우리는 지금 하수를 처리하면은 집에서 우리 사용하는 물을 말이에요. 몽땅 하수 처리장으로 가요. 그러면 그 하수 처리장도 엄청나게 많은 만약에 그 있긴 이걸 우리가 자병수하고 분효수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다 모아가 집어넣으면은 이 처리해야 될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외국의 경우는 보면 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쓰던 이 자병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뭐 한가 하면 화장실에 한 30% 쓴다는 거지. 요 화장실에다가. 나머지 뭐 한 35분을 목욕하고 샤워하고 세탁하고 식기 세척하고 음용 요리 뭐 청소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화장실로 간 물은 우리가 하수 처리장 가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샤워했던 이런 물 있잖아요. 샤워했고 이런 물들은 뽑아가지고 목욕, 샤워, 세탁 우리 세탁기 돌리는 물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20만 도시를 지을 때도 10만 도시 하수처리장만 지으면 되고 나머지 이 물은 뭐냐?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오는 물을, 그래 화장실 물하고 이 화장실 물이에요. 그 제가 이제 이런 것도 그걸 해가 특허도 내고 뭐 했는데 잘 안 됐지요. 이런 식으로 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리 주방에서 세면한 물은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마개과라든지 이런 처리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처리해가지고 마느냐? 도로에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도로에 물 청소를 하고 우리 옥상 녹화 또 주차장 같은 데서도 이걸 그린 파킹 랏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쓰자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보면은 우리가 물이 들어오면은 집에서 나오는 오수 요거는 하수 처리로 가야 되죠. 근데 잡배수 소위 말해 자병수라 주방, 세면, 목욕탕, 수영장 이런 것들 빼가지고 간이 처리해가지고 일부는 다시 화장실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일부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청소라든지 특히 대도시에 먼지 오염 저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지금 일부 도시에서는
도로에 미세먼지를 없애기 하는데 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수돗물 쓰고 있어요. 수돗물로 쓰고 있고 여름에 폭염 때 이럴 때 폭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프링클러를 달아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수돗물을 안 쓰고 이 자병수로 가지고 쓰면은 이거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 개발할 때 이걸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도 제가 다 그 당시에 분석하면은 물론 이걸 하려 그러면 아파트에 파이프를 2개 달아야 돼요. 2개 다는 대신에 뭐냐? 하수 처리 주입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실제로 이익이 더 많지요. 그 우리 아파트 대단지 신도시 개발할 때 이런 방법을 쓰면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수 처리장도 적게 지어도 되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대기 오염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제안도 하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막상 이걸 보면서 화재 방지용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그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벌써 서울의 광진구에 아차산에 이게 산불 방지를 위해 가지고요. 이게 수돗물이죠. 수돗물로 가지고 6층 높이의 스프링클러를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에 좀 더 자료를 크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거죠. 2012년도에 이거를 시설을 하기 전에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뿌리는 이미지 사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뿌린다 하고 2012년에 이걸 했고 벌써 2013년에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도록. 지금 일부요, 뭐, 구이, 이동, 여기 보면 아차산.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고, 이런 곳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를 하면서도 수돗물 쓸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하수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말 이걸 디자인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강풍이 불었잖아요. 강풍이 불면은 이 가까이에 집이 있으면은 말이다. 방법이 없는 거죠.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집 가까이에 있는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들이 하고 이런 시설들이 해야 되고 특히 이 산지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또 많은 경우 산불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문화재 시설들 특히 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고 하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질 오염 방지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도시가 이렇게 크게 개발된 거는 하수를 다 모아가 처리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율이 100%예요. 거의 다 100% 처리하는데 문제는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펜션이라든지 또 한 채씩 있는 이런 그 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저 하수 처리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데는 이런 하수 처리를 해가지고 불 날 때는 이 불로 이제 뭐 그 산불 방지를 위해 가지고 불 끌 때 이제 진화용으로 우리가 물을 쓰고 스프링클러를 쓰고 않을 때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산에 물 주면 되는 거지. 산에 이렇게 물을 주면은 말입니다. 산림이 나무가 엄청나게 잘 자라요. 굉장히 그리고 이게 또 비료 성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활용하는. 근데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 아차산에 급수 시설을 만드는 거지. 근데 이 급수 시설을 이게 다 수돗물로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런 자병수를 재활용하면은 말입니다. 이런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산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번역했던 그 우리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 패트릭 무어 박사님이 쓰신 책 번역한 거 있잖아요.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보면은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불의 원인은 나무가 아니라 기후변화다라고 이 거짓말을 이제 환경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아니고 바로 산불의 문제가 이거예요. 산불에 대해서 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산불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바로 또 이거예요. 산불은 크게 나무를 비교적 온전하게 남겨두는 지면 화재. 바로 그라운드 파이어라는. 요렇게 땅에만 타는 거죠, 요렇게. 불이 나더라도 보통 요렇게 그라운드 파이어로 끝나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꼭대기까지 타는 지금 이게 크라운 파이어라고. 이 수간 화재로 나누어지는 거지. 나누어지는데 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닌 지면에 두껍게 쌓인 연료, 낙엽하고 우리나라의 고사목이 엄청나게 쌓여요. 산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큰 문제예요. 불만 나면은 이제 대형 산불이에요. 왜? 근데 낙엽이 다 여기 있고 그 고사목, 노목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산림의 환경 보호한다고 산을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지금 이제 찾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산에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엄청난 지금 낙엽과 이게 있거든요. 근데 낙엽하고 이 고사목이 있으면은 불에도 불이지만은 뭔가 하면은 물에도 별로 안 좋아요. 비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잘 쉽게 내려가요. 우리가 옛날에 그 뭐 살 때는 이걸 낙엽을 끌어 썼어요. 또 산에 나무도 끌어가지고 땔감으로 섰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냥 두니까 그 원인의 이면에는 산림 생태계 보호라는 녹색 운동이 있다. 그 녹색 운동하면서 산불 더 크게 일으키는 거죠. 산불의 발생 원리와 원인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산림 관리 방안을 소개한 이게 바로 10장의 그 책에 나온 건데 그중에 극히 일부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은 이 책에 그 나와요.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 그분이 그린 레프티스트 녹색 좌파들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이게 바로 저거예요. 나무를 잘라 섰던 벌목한 카 볼륨이고 그때 이것을 나무를 팔아 가지고 이게 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제 그 수입이죠. 수익에 했던 돈인데 처음에는 나무를 다 잘라 썼어요. FY라는 게 뭔가 하면 피스칼 이어. 그 미국의 그 뭐라고 하나 회계 연도지요. 그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래 됐으니까 FY 40년 피스칼 이어 4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8년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다 잘라 쓰고 나무가 자라면 잘라 쓰고 그걸 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그 돈으로 가지고 산림 관리하는데 썼다는 거죠. 미국에. 그런데 뭐 하냐? 이때 와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은 이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환경단체들이 미국도 비슷하죠. 환경단체가 산에 나무를 자르지 말아라. No compromise on native forest. 산에 나무를 자르하고는 협상이 할 일이 아니다. 무조건 건드리지 말아라. 그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의 Saving and Spot Owl, 점박이 올빼미 같은 점박이 올빼미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산에 고사목, 노후목, 낙엽도 건드리지 말고 임도도 내지 말고 이런 반대 운동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산림에 불이 막 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뭐냐? 바로 이게 외국에는 이게 있대요. 미국의 버몬트, 버지니아, 뭐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는 이게 많이 있다고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뭐냐 하면은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목재로 가지고 산에 나무, 낙엽 같은 거 끌어와 가지고 이걸 화력 발전소로 하면은 이 에너지도 절약하고 산불도 방지하고 산림도 관리하고 거기다 또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산에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뭐 태양광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훨씬 필요하고 또 이거는 뭐냐면은 천연가스하고 혼용해서 쓰면은 나무나 낙엽이 적을 때는 천연가스로가 발전을 하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이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제안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저도 가끔 그 유튜브 봅니다만은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고 이번에 그 지금 산불 방지를 위해서도 산에 이 스프링클러 다는 것들 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그러고 특히 우리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채씩 두 채씩 있는 절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그 산에 있는 그런 촌락들의 수질오염 거기서 나오는 하수라든지 또 하천 근천화를 방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걸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 생각은 말입니다. 예.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교수님, 그 화면을 잠시 제가 다른 걸 공유를 하려고 하다가 좀 정신이 팔렸습니다. 네, 공유 그러면 끌게요. 막을게요. 자,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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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역시 우리 교수님은 좀 이렇게 광고 쪽으로 가셨어도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귀에 꼭 이렇게 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말들을 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고소득 저오염 사회로 우리는 가야만 한다. 이 예. 저희 진짜 티셔츠 하나 그게 제작해가지고. 부국 환경의 기본 개념입니다. 부국 네네. 환경이 뭔가 하면은 고소득 저오염, 고소득이 되면 저오염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네네. 지금 계속해서 저오염, 고오염 저소득 사회로 가자고 지금 자꾸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제대로 네, 고소득 저오염 사회로 우리가 가야만 한다 하는 거 네, 하고 우리가 네, 재활용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네, 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 사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그 푸릇푸릇한 그 주차장이 참 예뻐 예, 보이더라고요. 예, 도시 녹색 사업 그런 거 할 때 그 예, 저희 물론 이제 저처럼 직장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각종 지자체에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 해가지고 이제 도민들이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꼭 예, 우리 박 교수님 이름을 언급해 주시면 더 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예, 아이디어가 이렇게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좀 질책도 하시고 그러시고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 이런 데에서도 이 일반 시민들이 이런 좋은 예, 아이디어를 계속 예, 내셔야지만 좀 예, 사회가 곳곳에서 그럼 우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에서 이제 두 개의 그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예, 내리는 것도 괜찮다 예, 하는 예, 것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